90일간의 리얼 트립. 태국 여행. 치앙마이 동쪽 탐험. 블루누들부터 나이트 바자까지. 치앙마이 여행 1일차, 태국 여행 25일차. 아침까지만 해도 후아인에 있었는데 오후에는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기대되는 치앙마이 첫 외출. 인드라이브 호출 후 10분 정도 이동해서 블루누들에 도착했습니다. 60밭. 블루누들. 영업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 보였고 웨이팅이 있어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 빈 좌석이 있네요. 블루누들 가게 옆에 우물도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우물.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부는 자리가 있어서 앉았다가 바람이 너무 강해서 옆자리로 이동. 테이블에는 3가지 양념과 굴소스가 있어요. 각자 취향에 맞춰 맛있는 양념을 추가해서 먹으면 된답니다. 블루누들 메뉴 중 8번, 9번 메뉴가 인기 메뉴. 생고기 국수 70밭, 소고기 국수 90밭, 밀크티 30밭, 레몬티 30밭 주문 총 220밭. 생고기 국수엔 등심이, 삶은 고기 국수엔 양지가 쓰이는 것 같아요. 면 종류는 총 4가지. 새냐이 넓은 쌀국수면, 셀렉 얇은 쌀국수면, 샌미 고급 쌀국수면. 미루앙 계란면 중에서 우리는 셀렉을 선택했어요. 주문한 국수가 빠르게 세팅되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맛을 봅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깊고 진한 육수 맛은 아니었지만 살짝 달달하면서 깔끔한 맛. 살짝 달달한 갈비탕 국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디엄 웰던으로 익힌 소고기는 적당히 부드럽고 육즙이 살아있어요. 가격 대비 고기 양도 많은 편.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셀렉은 국물과 잘 어우러져 씹는 맛과 부드러움의 밸런스가 괜찮았어요. 아삭한 숙주, 부드러운 면, 탱글탱글한 소고기, 좋은 맛. 국수를 먹다 보니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와 양념장을 추가. 개인적으로 생고기 국수가 괜찮았고 가성비 좋은 한 끼. 시원한 음료 한 잔과 국수 한 그릇 먹고 나니 적당히 배가 불러옵니다. 블루누들 가게 옆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쉼터가 보이고 카페, 네일숍, 옷가게, 마사지숍, 뷰티 스튜디오, 음식점 등 20개의 상점이 있었어요. 이제 치앙마이 도심 속 산책을 시작해봅니다. 멋진 대나무 숲이 있어서 가보니 타마린드 빌리지라는 호텔이네요. 리뷰도 좋은 편이고 편안하고 쾌적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가격대는 16만원대부터 20만원대. 단기 여행으로 치앙마이에 온다면 올드타운 안에서 지내기 괜찮은 호텔인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 화폐 박물관. 운영시간. 휴무일 월요일,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치앙마이 화폐 박물관에 가보고 싶었는데 휴무일이라서 패스. 휴무일이지만 작은 정원이 개방되어 있어서 잠시 들어가 봅니다. 직원분이 휴무일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정원을 둘러보는 건 괜찮다고 합니다. ขอบคุณค่ะ 오늘은 정해진 목적지 없이 치앙마이 산책을 즐기는 중입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지만 확실히 치앙마이만의 색깔과 느낌이 있네요. 후아인의 심심한 매력과는 또 다른 심심한 매력. 푸른 초록이 가득한 치앙마이 도시를 걷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치앙마이는 예술가들의 도시라고 하던데 걸어보니 알 것 같았어요. 카페, 레스토랑, 상점, 갤러리가 곳곳에 있어서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걷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기분. 태국 여행을 하면서 내가 심심한 걸 좋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걷다 보니 멋진 벽화가 보이고 골목길 안쪽에는 왓 두앙디 사원이 있어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왓 두앙디 위치 라차파키나이 로드. 설립 시기 1496년경 프라 무앙깨우 왕조 시대의 건립. 1981년 10월 27일 태국 문화재로 지정됨. 마라비차이 자세의 불상이 본당에 모셔져 있으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란나 스타일의 목조 건축물로 정교한 꽃무늬 스터코 장식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3단 지붕과 9단 우산이 있는 본당은 거의 200년 된 고대 건축물입니다. 흰색 탑과 금색 장식이 어우러진 란나 예술의 정수. 내부에는 고대 도서관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마라비차이 자세란? 마라는 악마, 비차이는 승리, 즉 마라에 대한 승리. 이 자세는 마라를 이긴 부처,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라의 유혹과 방해를 물리친 순간을 상징합니다. 불상이 오른손을 무릎 위에 두고 땅을 향해 손끝을 내리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를 부미스파르샤 무드라고도 합니다. 이 손짓은 부처가 대지의 여신을 불러 마라를 물리친 일화를 나타냅니다. 추천 체류 시간 약 30분에서 1시간. 사찰 내에 차량 주차 가능. 새 차를 가져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행운을 기원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여행 중 사망기념비 근처를 지나게 된다면 잠시 들러서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고 축복을 기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원을 나와 걷다 보니 큰 공원이 보여서 길을 건너가 봅니다. 길거리 노점도 보이고 학생들이 공원 의자에 앉아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네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도 보이고 저 멀리 사망기념비가 보입니다. 사망기념비는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치앙마이의 역사적 뿌리와 정신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이 기념비는 치앙마이 도시 건립에 협력한 세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맹라이왕 란나왕국, 람캉행왕 수코타이 왕국, 응암무엉왕 파야왕국. 이 세 왕은 13세기 초 북부 태국의 통합과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해 협력했고 그 결과가 바로 치앙마이예요. 이제 다시 어디로 걸어봐야 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학생들이 많이 걸어 나오는 방향으로 이동해 봅니다. 교복, 클럽 활동복, 체육복 등 다양한 복장의 학생들과 픽업 나온 부모님들도 보이네요. 한 대의 오토바이에 3명의 학생이 타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학교 담장을 지나 백색 체디가 보이는 가까운 사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왓팜핑 1581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핑강을 넘어오는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통적인 란나 스타일의 건축물로 내부 성소는 화려한 색채로 장식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곳 사찰은 전체적으로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정원에는 예쁜 깃털을 가진 닭이 유유적적 걸어다니고 있었고 연못에는 예쁜 연꽃과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황금색 작은 탑들로 장식된 백색 사원. 맑고 푸른 하늘과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외부 법당에 모셔진 황금빛 불상. 사원을 보호하고 종교적 상징을 의미하는 용의 형상을 한 나가 조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원이 유명한 포토스팟인가 봅니다. 본당 맞은편 2층 건물에서는 이곳 사원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원 본당에 들어가 차분한 마음으로 한 바퀴 둘러봅니다. 따뜻하고 화려한 황금빛으로 물든 본당에는 황금빛 불상이 가득합니다. 푸르고 멋진 하늘과 구름 그리고 아름다운 사원. 차분하게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던 사원입니다. 이제 왓팜핑 사원 맞은편에 위치한
왓 우몽 마하테라 찬 사원으로 이동합니다. 왓 우몽 마하테라 찬 1367년 란나 왕국의 쿠에나 왕시대에 창건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왓 포노이였으나 1910년 복원 시 고승 마하테라 찬의 이름을 따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몽의 의미는 사찰 내 체디, 아래 명상을 위한 지하 공간이 있어 우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찰 내 건물들은 북부 태국 특유의 란나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특히 1840년경 건축된 오래된 체디가 인상적입니다. 법당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벽화와 정교한 목조문과 창문이 있으며 입구에는 나가 마카라 형태의 신화 속 생물 조각이 장식되어 있어요. 지하 공간은 스님들이 조용히 명상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방문객에게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관광객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현지인과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명상 장소로 유명합니다. 사찰 주변은 녹음이 우거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책이나 조용한 사색에 적합합니다. 왓섬파오는 태국 치앙마이 구시가지 중심부 라차담넌 로드에 위치한 작은 불교 사찰입니다. 사찰 입구에는 버마 스타일의 사자상이 양쪽을 지키고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조각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끄는 곳이에요. 입구 계단에는 정교한 용 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망라이 왕조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란나 스타일 건축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요일 야시장이 열리는 거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사찰 주변은 매우 활기차고 상점들로 붐빕니다. 짧은 시간에 둘러볼 수 있는 사찰로 치앙마이 도보 여행 중 잠시 들르기에 좋습니다. 왓파논 치앙마이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왓파논은 규모는 작지만 화려한 황금 체디와 전통 란나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사찰이에요. (1501년에) 란나 왕국의 무한깨왕 통치 시기에 건립되었습니다. (2007년) 현재의 금색 체디가 새롭게 건립되었고 태국 국왕 라마 9세에 의해 사리리카타트 시리락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종이 울리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답니다. 일요일 야시장 거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어 시장의 활기와는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왓파논은 치앙마이의 대형 사찰들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도심 속의 조용한 쉼터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일요일 워킹 스트리트 마켓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이 사찰도 함께 둘러보면 좋습니다. 조금 출출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해서 가까운 곳에 한식을 먹으러 갑니다. 김치찌개 둘, 생수 한 병, 총 250밭. 왓 무언란 치앙마이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왓 무언란은
조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간직한 사찰로 관광객보다는 현지 주민들에게 더 친숙한 공간입니다. 타페 게이트를 지나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찰이기도 합니다. 무언라는 고대 태국어로만의 불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전통 란나 스타일의 목조 건축과 금박 장식이 어우러진 법당과 체디, 사각형 석회 기반 위에 금박과 유리 모자이크로 장식된 종영탑, 내 모서리에는 작은 체디와 사자상이 배치되어 있어요. 포트라인은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도서관 건물로 버마식 양식의 영향을 받은 티크 목재 건축물이 인상적입니다. 일부 건물은 현재 복원 중이며 오래된 법당은 금박 장식이 바래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왓 무언라는 치앙마이의 화려한 대형 사찰들과는 달리 전통과 소박함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 동문 근처에 있는 사원 구경을 마치고 천천히 어둠이 내리는 거리를 걸어 타페 게이트로 이동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엄청 더웠답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밤이 내리니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고 치앙마이 올드타운 거리가 반짝반짝합니다. 타페 게이트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타페 게이트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랜드마크 중 하나로 치앙마이 구시가지의 동쪽 성문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입구를 넘어 도시의 문화, 역사, 축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타페 게이트는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치앙마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296년 란나 왕국의 창건자 망라이 왕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한 방어용 성벽과 해자의 일부로 상인, 승려, 외교 사절들이 드나들던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원래의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었고 현재의 모습은 현대 벽돌로 재건된 형태입니다. 타페 게이트 앞의 넓은 광장은 치앙마이의 주요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송크란, 로이끄라통, 이펑 축제, 치앙마이 꽃축제, 현지인과 관광객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하며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타페 게이트에서 시작해 라차담넌 로드를 따라 펼쳐지는 일요일 야시장이 열립니다. 치앙마이 유명 사찰들이 도보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타페 게이트 주변에는 전통 음식점, 노천 카페, 마사지숍 등이 즐비해 있습니다. 타페 게이트는 24시간 개방, 야간에도 조명이 켜져 있어 밤 산책하기 좋은 분위기입니다. 옛 성벽과 현대 도시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믹수이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구입했고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를 가보기로 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초저녁 시간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이라서 모두들 어딘가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나 봅니다. 오픈형 무에타이 체육관도 있네요. 1층에 체육관이 있다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적한 치앙마이의 밤거리. 치앙마이의 밤을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걸어가는 길에도 사원이 몇 곳 보였지만 밝은 낮에 가보기로 하고 패스. 길거리 마사지숍 오픈.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고 있네요. 특히 치앙마이 썬데이 마켓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사지를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펍은 저녁 손님 맞이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ICBC, SCB 은행도 보입니다. 이쪽 길로 들어서니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많은 상점들이 오픈했습니다. 걷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 보였는데요. 퍼플로앤 마켓이라는 야시장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요일은 휴무. 시장 입구에는 무지개 빛깔로 알록달록하고 갤러리가 있어서 멋진 그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시원한 음료, 향긋한 불향이 나는 꼬치, BBQ, 피자, 아이스크림, 코코넛 음료 등 다양한 요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니 이곳에는 태국 스트리트 푸드와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 메뉴 선택의 다양성이 있답니다. 야시장 공간도 넓고 쾌적해서 편안하게 식사가 가능한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덥기도 하고 10시 전에는 숙소에 들어가야 해서 밥은 숙소에서 먹기로 했어요. 라이브 공연장 주변 테이블에 앉아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 태국 야시장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파플로엔 마켓. 이제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를 잠깐 둘러보고 가려고 합니다.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는 20년 전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려한 무늬의 티셔츠, 귀여운 아이들 코끼리 옷과 시원한 원피스, 복싱 트렁크, 스카프, 각종 스포츠웨어, 액세서리, 가방, 아름답고 멋진 그림까지. 잠시 푸드코트도 한 바퀴 둘러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멋진 화가들의 페인팅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이곳에서 그림만 보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을 대표하는 코끼리와 승려, 아름다운 자연 풍경 등 다양한 그림들이 있네요. 멋진 그림들은 작은 액자 사이즈부터 큰 벽면을 가득 채울 만한 사이즈의 그림까지 다양합니다. 잠시 맞은편 치앙마이 나이트 바자도 구경하러 갑니다. 조금은 한적한 야시장. 야시장 가운데는 푸드코트가 있고 양옆쪽에는 수공예품, 장신구, 기념품,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적북적한 맞은편과는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가볍게 한 바퀴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좁은 보행로는 빼곡하게 상점들로 가득합니다. 기념품과 여행자들이 좋아할 만한 옷과 신발, 라탄 가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 스타벅스도 보이네요. 태국에서는 갈증이 와도 스타벅스는 안 가게 됩니다. 시원한 부채와 미니 코끼리 조각상도 파네요. 안우산 마켓도 잠시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시장 입구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마켓 천장에 무지개 빛깔의 장식이 눈에 띕니다. 시장 입구에는 캐리어와 가방을 판매하고 환전소, 휴대폰 수리점도 있습니다. 멋스러운 오브제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갤러리들이 많았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화가들은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조금 여유롭고 생각했던 것보다 큰 규모의 깜놀. 시원한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서 메뉴를 살펴보다 보니 망고 찹쌀밥 60밭, 두리안 찹쌀밥 90밭에 판매하고 있네요. 작은 마그넷, 패브릭 가방, 가죽 지갑, 수공예 팔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 태국 음식 마그넷을 발견. 와우, 정말 귀엽네요. 몇 개 구입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안우산 마켓 구경 잘하고 갑니다. 이제 길거리 상점을 지나 빅시마트로 이동합니다. 빅시마트. 생수와 몇 가지 물건들은 그랩으로 미리 배달을 시켜두었고 과일 구입하러 왔어요. 빅시마트에 들어오니 제일 먼저 과일 코너가 보이네요. 수박 2통, 망고, 애플망고를 몇 개 담고 랭쌤 라면, 요거트, 음료수 등을 구입했어요. 랭쌤 라면은 솔드아웃 되는 날이 많아서 재고가 있을 때는 넉넉하게 구입했고 태국 꿀도 맛있어서 자주 구입하게 됩니다. 장바구니 가득 채워 양손 무겁게 쇼핑을 하고 인드라이브 호출. 빅시마트 투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55밭. 이제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리뷰를 해볼게요. 치앙마이 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인드라이브를 이용했어요. 77밭. 그랩 인드라이브 가격 차이가 20-30밭. 인드라이브는 현금 지불 또는 GLN QR코드 결제만 가능해요. 치앙마이 공항에서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까지는 3.5km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지만 캐리어도 있고 치앙마이 첫 외출을 위해서 체력을 아끼고자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10분 정도 이동 후 치앙마이 첫 숙소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3성급 트윈베드 1박당 평균 31,500원대에 예약했습니다. 호텔 입구 돌담에는 햇살 아래 작은 아기 나무들이 가지런히 서 있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면 작은 나무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 이것이 바로 치앙마이 감성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장애인 주차 공간과 그 주변의 라바코는 배려와 질서가 공존하는 이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호텔을 선택할 때 벌레와 도난 이슈가 없는 호텔을 우선적으로 찾았는데요.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은 벌레와 도난 이슈가 없었고 리뷰가 괜찮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건물 색상과 디자인도 심플하고 하늘은 파란빛과 흰 구름이 어우러진 잔잔한 풍경으로 건물의 차분한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주차장도 여유가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쁜 길을 지나 리셉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대의 자전거가 있었고 주차 공간이 있어요. 아마도 자전거 대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리셉션 입구에 들어서니 예쁜 우산들이 있었는데요. 가끔 비가 내릴 때 우산 대여를 하곤 하는데 예쁜 우산이 준비되어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1층에 있는 리셉션은 깔끔하고 심플 그 자체. 먼지 하나 없이 깨끗.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친절하고 프렌들리합니다. 호텔 입구부터 마음에 들더니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좋아요. 아미리 플레이스에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3가지. 에피소드 1. 첫날부터 당황스럽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체크인을 하고 객실로 올라가서 짐을 놓고 바로 외출을 했고 밤 10시쯤 숙소에 다시 돌아왔어요.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매니저가 다급하게 검은색 배낭을 들고 나오면서 이 배낭이 당신의 것이 맞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헉! 체크인할 때 배낭이 무거워서 테이블 의자에 잠시 올려두었는데 그걸 호텔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배낭을 보고 화들짝 놀랐답니다. 배낭, 크로스 가방, 캐리어, 손가방 등등 가방이 많다 보니 배낭을 깜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매니저가 했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배낭을 열어보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괜찮아요. 이 배낭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CCTV를 계속 돌려보았고 그래서 이 배낭이 당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와, 이 얼마나 매너 있는 모습인가.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전하고 빅시에서 배달시킨 생수와 기타 물품들을 들고 객실로 가려는데 매니저와 직원들이 배낭과 무거운 물건들을 객실 문 앞까지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태국에 온 첫날 에어비앤비 에이전시 담당자의 어이없는 태도에 많은 실망을 했는데 이곳 치앙마이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직원들의 친절함에 매우 놀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는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24박 중 16박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객실이 풀 부킹되는 날은 가까운 다른 호텔에서 지내다가 다시 아미리 플레이스로 돌아왔답니다. 애증의 태국이 애정의 태국으로 바뀐 순간. 에피소드 2. 치앙라이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던 날. 수도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몇 시간 정도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매니저를 통해 전달받았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대기하며 잠깐씩 물을 틀어보니 보리차 물이 콸콸콸. 샤워기 물을 틀어봐도 보리차 물이 콸콸콸. 하루 전에 교체했던 필터가 진한 갈색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헐. 방에서 잠시 기다리니 수도시설 이슈에 대한 내용이 작성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문제가 있어도 미리 알려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대부분. 그러나 이곳 아미리 플레이스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매니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안내문까지. 그리고 다음날 여직원들이 객실마다 방문하며 전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예쁜 마카롱까지 전해주고 갔답니다. 진심이 담긴 마카롱.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기지만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매너 있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에 반하게 됩니다. 에피소드 3. 수도시설 문제가 있었던 다음날 저녁. 외출 후 숙소에 돌아오니 방에 불이 켜지지 않고 전기가 끊어졌어요. 방 안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확인해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1층 리셉션에 내려가 매니저에게 얘기를 하니 바로 올라와서 방 안 누전 차단기 점검을 해주고 복도에 있는 배전반 확인 후 전기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어제 수도시설 문제로 오후에 점검을 하면서 전기를 잠시 차단했었고 다시 오늘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대부분 호텔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설렁설렁. 아미리 플레이스 매니저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빠르게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별 5개. 다음에도 치앙마이에 가게 된다면 무조건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로 예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 올드타운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몇 번 걸어 다녀보니 충분히 걸을 만한 거리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동네가 마음에 듭니다. 크랑메카와도 가까워서 낮과 밤으로 산책하기 괜찮았어요. 다만 크랑메카의 대마 냄새가 많이 나고 강변 주변에 대마 냄새 비슷한 풀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객실 청소를 자주 요청하는 편은 아니라서 수시로 셀프 청소를 하고 쓰레기 관리를 깔끔하게 해도 며칠 객실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 벌레가 보이긴 합니다. 이럴 때는 F킬라 요청을 하거나 객실 청소를 요청하면서 약을 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동남아 여행하면서 벌레를 100%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들도 있어서 문틈 하단을 막고 배수구는 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올려두면 어느 정도 벌레를 막을 수 있답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벌레 막는 스킬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네요. 숙소 주변에 세븐일레븐, 미니 빅시 세탁방, 약국이 있어서 16일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초저녁부터는 노점상이 몇 곳 오픈하고 맛있는 불맛꼬치도 판매한답니다. 올드타운을 구경하고 몇 번 숙소까지 걸어온 적이 있는데요. 숙소가 있는 길가는 밝은 편이라서 걸어 다니기 괜찮았어요. 치앙마이 첫 숙소 아미리 플레이스 호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치앙마이 여행 1일차부터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치앙마이 여행. 굿나잇. ราตรีสวัสดิ์ค่ะ 이번 영상 보시면서 힐링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ขอบคุณค่ะ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국 여행 에피소드 19편은 크랑메카 와프라싱, 타페 게이트, 쿤무 무크라타, ABA 떠이 딤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ดูแลตัวเองด้วยนะ แล้วเจอกัน